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맞췄죠? 네네. 어떻게 근데 맞췄대? 1220에서 제가 1300원이라고 말했는데 뭐 무슨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맞췄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는 투심이 완전히 망가져서나 정말 그런 변동성 장세를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네. 3월 19일부터 3월 25일 오늘 수요일까지 저점은 오늘 찍은 1227.00, 고점은 1296.00. 이렇게 맞출 수가 있네요. 종가는 1229.901이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한 다음 날이었는데 정말 달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달러를 구하려다 보니까 스팟 시장에서, 현물화 시장에서도 계속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1,300원에 근접한 환율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날 밤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일이 정말로 또 벌어져가지고 하루 만에 또 39원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유럽의 주요국들,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또 장난 아니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 쪽으로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랐다가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7,500억 유로 수준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 어디야 불안하겠죠. 근데 뭔가 약간 그래프가 눕는 듯한 그리고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어떤 질병이다를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런 투자자들도 인지를 하고 적응을 하면서 그냥 별 이유는 없지만 또 코스피가 다시 급등하면서 또 올라가는 쪽으로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고 하루 만에 코스피가 8% 이상 상승하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장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월 25일 수요일에 낮에 장중에 발표된 내용인데 백악관과 미국 민주당이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코스피가 또 오르면서 달러원은 1220원대로 진입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300원까지 열어두신 예측은 결과적으로 되게 잘 봤다. 이런 리스크오프 장세, 그리고 달러 유동성의 급격한 스트레스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이제 스팟 시장에 반영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뭐 거의 10년 만에 오르는 건데 시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 당국의 그 방어 레벨이 많이 좀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쯤에서 막아봐야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라서 끝까지 좀 기다린 거죠. 기다렸다가 효과가 제일 극대화되는 시점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그 시점이 아마 1,300원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레벨 환율까지는 그래도 실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 1280, 90 이렇게 막 하루 만에 계속 올라버리니까 거기부터 이제 투기라고 본 거죠. 그 투기는 잡는 식으로 해서 결국 1,300원을 지켜낸 당국 그 다음에 결국 환율은 122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의도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코로나 시장인데 그게 사실 지금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가고 양적 완화도 계속 규모를 뭐 조금씩 많이씩 늘리다가 결국 무한대 가고 그다음에 사실 뭐 한국은행도 요청을 했겠지만 미국 연준 쪽에서도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죠. 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그 규모도 옛날 그 금융위기 때는 300억 달러 규모였는데 두 배로 늘린 60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시중에서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달러를 못 구할 것이다라는 그 공포는 확실히 잠재워진 것 같아요. 그 통화 수합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전 작년에 했던 방송 중에 2017년에 이제 캐나다랑 저희가 무제한 그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환율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캐나다 달러와 이제 원화의 무제한 그 수합은 달리 말하면 캐나다와 미국은 또 무제한 통화 수합 국가라서 캐나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찍어서 달러를 바꾸면 그게 이제 저희한테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그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한미 통화 수합이 아니더라도 방어 여력은 충분하나 지금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합의 이게 심리적 안정판을 확실하게 박아두는 그런 합의로 의미가 있다. 그 단순한 뭐 600억 달러 이거보다도
우리 두 배나 증액해서 이만큼 엄중한 상황에 아주 그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심리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그게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네. 뭘 원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바를 중앙은행과 또 정부 뭐 이런 정책 당국에서 다 들어주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뭐 매일매일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정점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대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재정 확대를 통한 그 현금 살포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수 있죠. 2조 달러. 원래 1조 얘기하다가 뭐 8,500억 달러 얘기하다가 2조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그 내용도 결국 이제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도 좀 기대가 됩니다. 주초에는 뭐 4조 달러 얘기까지도 아, 나왔던 네. 거 보면 걔들은 그냥 쇼미더머니예요. 그렇죠. 네. 네. 만원 먹으면 2배? 알았어 4배. 뭐 이렇게 찍어줄게. 네. 이대로 가고 있어서 아마 그 방어 여력은 아마 거의 무제한이다. 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왜 현대통화이론 MMT라고 음. 모던 머니 시어링이죠. 네. 뭐 그런 식의 머니터리 시어링이지만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것의 주요 요점은 뭐냐면 자 나라 빚이에요. 결국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없는데 2조 달러를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2조 달러는 빚이죠.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 MMT 현대통화이론의 이야기는 이 나라 빚 국채 발행을 통한 이 나라 빚을 전부 중앙은행이 사주면 결국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이게 성립이 되는 이유는 제가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인플레이션에 그 뭐 예를 들면 옛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뭐 물가가 막 10배씩 오르는 그런 베네수엘라 일은 같은? 네, 그런 일은 발생을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돈이 없어서 궁핍한 계층이라든지 뭐 좀 한계 기업, 이 망할랑말랑 이런 한 기업들한테 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이런 안정성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재정도 무제한으로 풀고 그걸 다 중앙은행에서 다 사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는 건데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거나 뭐 그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 2조 달러라는 것을 어떻게 나라 빚을 회수할지는 나중에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 심지어 회수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의 그 극단적인 그렇죠, 그 네.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코로나로 죽나? 망해서 망해서 죽나? 망해서 죽은 거는 다 너무나 확실해 보이니까 일단 코로나로 죽더라도 일단 망해서 죽는 거는 막아보자 뭐 이런 차원이니까 그 뒤에는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라든지 좀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추경 규모가 11조면 너무 그 주요국들의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너무 작죠. 네. 좀 작은 보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예요. 그렇기도 하고 좀 욕먹는 걸 지금 총선 앞두고서 이제 당연히 통과도 안 될 뿐더러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을 받느니 아직 뭐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니까 뭐 총선 지나고 2차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그 코로나 당세라서 뭐 재밌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결국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네 가지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경제가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바로 튀어오르면 V자 반등. U자는 이렇게 간 다음에 약간 요렇게 안 좋은 기간은 좀 뭐 몇 개월 정체기. 지나가 그렇죠. 다시 그 다음에 튀어오르면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튀어오르면 U자 반등. L자 반등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반등이 언제 일어날지 잘 모르는. 그렇죠. 네. 네, 되게 장기간 경기의 침체기 이걸 겪을 수도 네. 있다. 그것과 세 개까지는 알겠는데 I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끝. 안 막히고 계속 떨어지고 아. 있어요. 뭐 유명하신 이 루비니 선생께서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군요, 이분은. 네, 이분이 이제 뭐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런 뉴욕대 교수인데 V자나 U자나 L자도 아닌 I자형이다. 네.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네. 뭐다 죽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게. 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이분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춘 후로 맨날 안 좋대. 맞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은 얘기 하면 한 번은 이제 고장난 시기로 두 번은 맞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망할 거라고 말하면 10년에 한 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I자를 들고 나오셨고 네, I자까지 나와가지고 씁쓸하네요. 네. I자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다. 밑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추락한다는 건 정말 다 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정말 각국 정부와 국제 공조, 뭐 G7, G20, 뭐 정상 통화 화상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뭐 설마 다 죽게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ANZ,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L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심리 지수거든요. 네. 네. 구매 관리자, 중간재를 사는 구매 관리자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많이 사야 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재고로 남거나 소진을 못할 테니까 많이 못 사니까 이 심리를 평가를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50이 기준점인데 뭐 30대, 뭐 20대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걸 논거로 해서 L자형 회복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확장 반등하려면 수개월 또는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자 지금 구매 관리자 지수 PMI로 이런 예상을 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당연히 심리가 망가져 있고 그런데 결국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봉쇄령, 이동 제한 이런 거가 결국은 좀 코로나 잡는데 효과적인 효과 있겠죠. 있겠죠. 네. 당연히. 내가 너랑 안 만났어. 네. 너한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집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옮깁니까? 그러면은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린 사람은 그 자리에 낫고 네. 뭐 그 사이 치료제도 나올 거고. 치료제는 근데 치료제는 임상 실험까지 다 하면 뭐 1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이게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고 아플 사람은 아프고 네, 나을 사람은 낫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이렇게 뭐 4월 중순 정도 지금 한 2, 3주 남은 거죠. 뭐 그때까지 가면 확산세는 확실히 둔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이 어찌됐든 뭐 초기 대응 실패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잘하고 있다 이런 또 외신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 보면은 또 확진자 추세는 많이 꺾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한 그 L자 반등 시나리오는 저도 뭐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 과거 위기 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른 완전 새로운 어떤 형태의 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바이러스가 잡히면 네. 바이러스가 잡을 수 있다는 확신만 생기면은 이런 어떤 심리 지수 같은 거는 의외로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어버버버 하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나온 반면에 지금은 실물 경제는 분명히 이제 타격 계속 받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신용경색이나 신용리스크 쪽으로 번지지 않게끔 사전적으로 몰피는 무진장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짝 아픈가 했는데 뭐가 막 들어왔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라, 버티면 너는 산다. 그렇죠. 이걸로 지금 계속 그거를 이미 학습 효과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걸로 사전에 막고 있는 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코로나만 진정세, 완치가 안 되더라도 진정세만 돌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세나 경제 활동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반등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V자 반등과 U자 반등의 사이 정도, 네, 뭐 이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 좋은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짠다면 저는 V자 반등 시나리오인데 뭐냐면 일단 4월 중순 정도까지 다 안 다녀요. 네. 그러면 경제가 타격은 있겠지만 거기서 있는 타격은 돈을 때려받고 그러니까 금융 지원, 뭐 재정 지원,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망할 사람 안 망하게 해놓고 왜 채무 위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심각하면. 그래서 코로나가 잦아들면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거기서 우리가 뭘 조심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을 잘 씻는다 뭐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당분간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항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게 남반구 같다 북반구 같다 할 수 있으니까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뭐 검역을 철저히 한다면 대응 방법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그거를 하면은 결국 병을 잡고 망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 금융위기랑 다른 점은 뭐가 망한 다음에 대응을 시작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처벌하는 거와 그 당시에 그 투자 은행들이 망하는 게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파생 상품을 던지면서 이제 망한 건데 그렇죠. 그거 자체에 위험 통제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그게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랑은 차이가 크죠. 네.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블랙스완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아니라고. 네. 뭐 이건 맨날 나오는 기사인데 연합 인포맥스의 뉴욕 전문가 시각 3월 25일 오늘자입니다. 제목이 코로나19 패닉 출구 보이나 월가 낙관론도 꿈틀. 네.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들 코멘트 중에서 일부를 다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시장은 2월 이후 극도로 위험했다. 하지만 희망의 빛도 있다. 네. 간단하지만 뭐 저희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세장은 잔인하고 뭐 통상적으로는 경기 침체 전조이지만 그렇지만 다수의 위험 관련 지표 뭐 이런 게 정점을 찍었으며 이는 바닥이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네. 바닥이 있다면 올라가려면 나온 거죠. 시장 관점에서 불안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그냥 감으로 이건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증시에서 매수를 시작했다. 저도 감이 와요. 저도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개미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동학 개미 운동. 동학 개미 운동.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네. 눈물 겹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았는지 우리나라에. 네. 오늘 재밌었던 게 지금 뭐 3월 순매수가 10조 원 개미들의 순매수가 이게 지난달에 2배라고 하고요. 증시 주변에서 이제 투자자 예탁금으로 대기하는 게 또 아직도 40조래요. 네. 쇼미더머니 하고 있어요 지금 개미들이. 네, 대단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아직도 비관론자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이 전형적인 약세장의 움직임이며 현재 뭐 큰 안도감과 자신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감이에요. 네. 결국은 자기 감대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직.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연준 등의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충분하진 않다. 네, 아직도 뭘 더 막고 싶은가 보죠? 뽕을. 좀 심하네. 네. 중독이 심하게 됐네. 네. 뭐 망했나 자기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건 되게 안 좋아요. 팬데믹이 오래 가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지면 지금 이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별로 쓸데없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죠. 이렇게 충격이 커지면 현재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재정 확대까지 나온 마당에 사실은 약간 여기서 코로나에 대해서 뭐 포기를 하는 듯한 국가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 또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봉쇄령 최단 기간의 봉쇄령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환율은 지금 1230원 정도에서 끝이 났죠. 자, 무슨 병인지 안다면 무섭지만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의 확산은 진행 중이지만 공포의 확산은 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지금 되게 환율이 평소의 이 환율 범위보다 되게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00원에서 1240원 네, 해서 다시 1200원을 향해 내려가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미통화수합의 자금이 집행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어제 있었고, 달러 지수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 100일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그런 상황에서 투심이 조금 살아나면 이 달러 강세는 많이 꺾일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도 제로 금리로 다시 내렸고, 무지막지하게 달러를 찍어내고 풀 거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는 기조적으로 약세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달러 유동성 이슈 때문에 지금 달러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일단은 그 유로 달러 베이시스 수합이라고 하는 거, 그 유로를 주고 달러를 조달하는 그 금리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달러 조달의 급박함이 조금은 덜해요.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 어떤 이 무지막지한 이그 정책 바주카포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향해서 내려가는 좀 이제 그런 하락 전망을 좀 해보고요. 저는 조금 레인지를 넓게 잡아서 1,190원에서 1,250원 정도. 네. 지난주에 대사님이 했던 그 스킬을 한번 써서 맞춰보고자 하는 네. 그런 욕심으로 그 정도 한번 레인지 좀 넓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오늘 뉴욕 전문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다수이고 좀 더 맞는 것 같다. 네. 늘 시장의 방향은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